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합격 노트 준비하시고 합격 노트는 제 카페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아니면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밴드도 똑같이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합격 노트 22페이지 휴업 폐업부터 좌측이죠? 자, 휴업, 쉬는 거예요. 원칙이 자유. 자기 마음대로 쉬면 돼. 자영업이니까. 그러니까 빨간 날도 쉴 수 있고요. 당연히 검은 날도 그냥 쉴 수 있어. 자영업이잖아요. 다만 3개월 초과 휴업이면 신고하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 필요 없어요. 3개월 쉬겠대? 그냥 쉬는 거예요. 3개월까지도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는 거고요. 6개월 초과도 당연히 신고해야 돼. 3개월 초과되는 거니까. 6개월은 초과됐는데 3개월 초과는 안 됐대. 허언증, 헛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초과는 당연히 3개월 초과되는 거니까 신고해야 되고,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초과는 입영, 취약, 요양, 임신 또는 출산 이런 거,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돼요. 이게 열거가 아니라 예시.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1년 갔다 오겠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3개월 이하는 그냥 쉬면 돼. 신고도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3개월까지도 그냥 쉬는 거예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부득이한 사유는 필요 없어요. 6개월 초과는 신고도 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고. 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재개는 다시 하는 거, 변경은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거예요. 좀 이제 연장하는 걸 말해. 근데 얘네들은 간단해요. 앞을 봐야 돼. 휴업 신고 했으면 하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3개월 이하 휴업은 휴업 신고는 안 했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필요 없다고. 예를 들어서 2개월 휴업했대요. 재개할 때 그냥 재개하는 거고요. 2개월에서 3개월로 바꾸겠대.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휴업 신고 안 했으면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필요 없다. 근데 이제 3개월 초과 휴업은 휴업 신고를 했네? 그러면 재개 신고,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4개월 휴업했대요. 재개할 때 재개 신고 해야 되고 4개월에서 5개월로 바꾸겠대. 변경 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거 요거 빨리 불러주세요. 오, 잘하셨어. 휴업 신고 했으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해야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 했을 때 해야 된다. 안 했으면 안 한다. 됐나요? 됐고, 또 폐업도 신고하고 그만두는 거야. 자, 그 네 가지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네 가지가 사전 신고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 사전, 사후는 요 표현으로 구분해요. 하고자, 사전, 한, 사후. 다른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 사전과 사후는 요 표현으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 네 가지가 사전 신고래요. 그럼 당연히 하고자라고 되어 있겠죠. 하고자가 사전이니까 3개월 초과 휴업, 하고자, 폐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한이 아니라 하고자. 근데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래요. 사후 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사후 신고인 거지. 요 표현으로만 구분한다. 하고자, 사전, 한, 사후. 자, 이제 올해 나온 거.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하래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하래. 사전, 사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래. 사전, 사후. 사후. 왜? 이거에 낚이면 안 되잖아. 이걸 봐야죠. 고용 한 경우 한. 요거는 신고 기한이 그렇다는 거지. 사전, 사후를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고 기한이 업무 개시 전까지다 그런 거지. 사전과 사후는 요 표현으로만 구분한다. 하고자, 사전, 한, 사후. 그래서 고용 한 경우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다. 간단해요. 또 왜냐면 중개사법에
사전신고가 4가지밖에 없어. 휴업, 폐업, 재기, 변경 4가지만 사전신고다. 다른 건 다 사후신고예요. 됐고, 살짝 저만된 것 같기도 한데 22페이지에서 거기 왼쪽에 3번 신고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이었고 동그라미 이제 2번 3번, 동그라미 2번 3번도 매년 나오는데 올해 안 나왔어요. 잘 보셔야 돼.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갖다 낼 게 있으니까 방문신고로, 전자문서, 인터넷 안 돼요. 근데 이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여기서 질문.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 왜? 그럼 다시 질문.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휴업신고 했을 때. 휴업신고 했을 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하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휴업신고 할 때 이미 등록증을 갖다 냈다. 이미 갖다 냈어.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이 없어요. 나한테 없어. 이미 갖다 냈거든.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까 방문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되고. 그 다음 4번 개인사망 법인 해산인데 출지위원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출지위원들이 개인사망 법인 해산, 특히 사망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셔. 확 그냥 죽고 싶나 봐 그냥. 자, 개인 사망했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해라.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 치여서 등록 취소하는 거. 증반납 없어. 죽었잖아. 반납할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이 안 되잖아. 부활이. 죽었다고. 죽기 전에 간신히 반납하고 죽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사망은 절등치, 등록 취소하고 끝. 자, 이제 법인 해산 역시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절등치,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하고 증반납은 있죠. 대표자였던 자가 살아있잖아. 대표자였던 자가 증반납해라. 추억 속의 대표자가. 법인이 해산을 했으니까 현재 대표자가 아니죠. 대표자였던 자잖아. 법인은 이미 해산을 해서 그 대표자였던 자가 증반납을 해야 된다. 자, 사망해산 공통점은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하는 거다. 차이점은 증반납. 사망은 증반납 없다. 죽었으니까. 해산은 증반납이 있다. 대표자였던 자의 증반납이 있다. 됐고. 5번은 변경신고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계속할 수 있고 우리가 공무원을 짜증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신고를 한번 해놔. 그 다음에 매일 가서 변경신고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일 와서 막 변경신고를 해. 미쳐버리지 확. 그럴 수 있다고.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변경신고는 횟수 제한이 없다. 그 다음 6번은 재개신고 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즉시도 기억해야 되고 반환도 기억해야 돼.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 휴업신고할 때 냈던 거 찾아서 돌려주라고요. 휴업신고할 때 내가 갖다 냈던 거를 재개신고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즉시 반환. 7일이네 X. 7일 뒤에 오래.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찾아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걸 뭘 7일 뒤에 와. 즉시 반환. 재교부가 아니니까 즉시 반환. 그리고 7번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가능하죠. 분사무소만. 근데 그 신고는 어디 가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고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어요. 그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하라고요. 이렇게. 뭘 들고 가요? 신고확인서.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다 어디 가서 하라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 8번은 일괄 제출인데, 자, 이거죠?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은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에요. 제가 22페이지 우측 상단에 적어놨어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 폐업이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가가치세법 나오면 사업자 등록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등록을 2번 하잖아요. 등록을. 사업자 등록도 따로 또 하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배우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등록을 2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신고도 2번 해야 돼. 휴업신고, 폐업신고를 2번 해야 돼. 번잡스럽잖아. 그래서 2장의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다 내고 와도 돼요. 일괄 제출.
그럼 이제 등록관청에서 요거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 신고서를 보내버리는 거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들끼리 나눠 가지면 된다고. 아니면 세무서가 옆에 있대. 그럼 세무서 가서 하면 돼. 관할 세무서장에게 2장의 신고서 다 내고 오면 돼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이번에는 요거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게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나눠 가지면 된다고.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한다. X. 그런 건 아니다. 일괄 제출이 허용된다. 주의사항. 통합신고서는 없어요. 통합신고서는. 법이 달라서 통합신고서는 생길 수가 없어. 다만 그 2장의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내는 곳만 일괄 제출이 가능한 거다. 통합신고서는 없고. 거기까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한다. X. 그런 건 아니다. 일괄 제출이 허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2페이지 우측에 4번 제재. 3개월 초과 휴업, 재개 변경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백과태료.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백과태료예요. 3개월 초과 휴업. 그렇게. 2개월 휴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대. 백과태료. 말도 안 되죠. 3개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되니까 3개월 초과 신고하지 않았다. 백과태료. 재개 변경 폐업 신고 백과태료. 6개월 초과 휴업은 임등치. 휴업은 3개월 초과인지 6개월 초과인지 잘 보셔야 돼. 6개월 초과가 500과태료가 아니에요. 3개월 초과가 100이니까 6개월 초과는 500이겠지가 아니라 임등치라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6개월 초과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초과 휴업했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렇게요. 그 다음 5번 휴업 업무정지 효과는, 자, 휴업과 업무정지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일을 안 한다는 거. 근데 보세요. 이제 휴업과 업무정지 둘 다 등록은 있어요. 등록이 있는데 신고고요. 등록이 있는데 정지 먹은 거예요. 등록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고 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휴업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휴업했는데 딴 데 가서 중개 보조원으로 취업했대. 안 된다고. 이중 소속이다. 휴업했어도 업무정지 받았어도 등록은 있는 거니까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 그리고 휴업 중에도 이사 갈 수 있어요. 이사 가는 건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업만 쉬는 거지. 업무정지도 이사 갈 수 있다고 일반 건물로는. 근데 업무정지가 다른 중개 사무소로는 못 들어가죠. 업무정지는 후발적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일반 건물로 이사 가는 건 된다. 이사 가는 거는 중개 업무가 아니다. 휴업했다고 이사 못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럼 건물주가 나가 그러면 저 죄송합니다. 저 휴업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휴업 중에도 사무소는 그대로 둬야 돼요. 사무소 없애는 건 폐업이죠. 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소 두고 정지 먹은 거야. 휴업, 업무정지는 사무소는 두는데 그 사무소에서 다른 영업을 계속할 수는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개인들은 중개업도 하면서 뭐 커피숍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휴업했으면 중개업만 휴업이고 커피는 뭐 계속 파는 거야. 휴업했어도 중개업만 휴업이고 다른 영업을 계속할 수는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업무정지랑 공통점이 되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휴업은 잘못한 거 아니다. 업무정지는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휴업은 폐업하고 재등록이 되죠. 업무정지는 폐업은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재등록이 안 되고. 휴업은 잘못을 안 했고 업무정지는 잘못을 했고. 차이. 업무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재등록이 안 되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세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그리고 휴업 중에 제기하면 제기신고 안 하고 하면 백과태료. 업무정지 제기하면 절등치. 정지는 뭐 하면 바로 취소. 그러니까 얘네들은 쉬워. 업무정지가 잘못을 한 사람 세게 들어가라. 업무정지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업무정지는 일하게 되면 절등치 세게. 휴업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폐업했고 재등록 가능하고요. 또 휴업했는데 재기신고 안 하고 제기하면 그냥 백과태료만. 등록을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더 세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시험엔 얘네들이 나오죠.
휴업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조금 번잡스러워. 등록증을 갖다 내야 돼. 업무정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지면 가만히. 증반납 없어 그런 거. 정지면 가만히. 또 휴업은요. 자동 제기가 안 돼요. 휴업 신고했으면 제기 신고하고 제기해야지. 자동 제기가 안 돼. 4개월 휴업 끝났다. 자동 제기가 안 되고 제기 신고해야 돼. 근데 업무정지는요. 자동 제기가 돼.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더 편하다고. 업무정지가 한 글자로 꿀 빠는 거야. 개꿀은 아니고 그냥 꿀. 편하잖아요. 휴업할 거면 그냥 정지 먹는 게 나아. 업무정지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자동 제기해. 얼마나 편해. 휴업은 등록증 갖다 내야죠. 또 재개 신고해야지. 등록증 찾으러 갔다 와야 돼. 아우 번잡스러워. 정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증반납도 없고 그리고 자동 재개도 되고. 그렇게요. 됐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통보가 나오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자.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통보하는 거다.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이제 6번 밑에 있는 거 자격 관련된 건 통보하지 않죠.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관련된 건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지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관련된 건 통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자격 관련된 거 통보하지 않는다. 시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니까.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11월 달에 한 거 12월 10일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자격 관련된 건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맨 밑에 전자문서 안 되는 거 5가지를 나중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왜냐면 전자문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되는 건 그냥 무시하고 안 되는 것만.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제가 이걸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못 외운 게 아니야. 저도 이건 외우고 있어. 저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거 빼고는 다 된다.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건데 전자문서 되나 안 되나 물어봤어. 된다고. 질문. 고용신고 전자문서 돼요 안 돼요? 고용신고? 된다고. 인장 등록 전자문서 된다고. 변경 등록 된다고. 처음 보는 거 아니 된다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하자. 안 되는 것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 자, 이번에 34회 중개사법 이의 신청을 한 문제도 안 받아줬어요. 아, 정말 화가 나.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은 이제 간단해.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야. 법이랑 실무 내용이 좀 상충된다. 그럼 무조건 법대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의제기 하기 전에 그냥 나는 합격해 있다고. 물론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문제를 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출제위원들이. 그럼 우리가 맞춰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우리 무조건 이제 법대로 하자. 법에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된다고 돼 있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규정이 없다고. 실제로는 다 돼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그 실제가 중요한 게 법이 중요하니까 이제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이렇게 5가지 빼고는 전자문서가 다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요거밖에 못했네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좀만 더 봐야 되겠네요. 거기 23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23페이지 좌측에 7일 지체 없이 제가 구분해 놓은 거. 요거 그냥 바로 보면 되겠네요. 숫자 외우고 있죠? 7일, 10일 외우고 있어요? 화살표 방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가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근데 문제는 개공.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하는 게 나와요.
개공이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짜리 거기 있죠. 이제 거기서 4번, 5번, 6번 지금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인장 변경 등록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된다. 올해 정답이었고 그 다음 5번 취소증 반납 7일 그리고 6번 전속중개계약 거래가 빨리 돼야 돼. 나중에 하겠지만 전속중개계약은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7일 이내 정보 공개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개공이 하는 건데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증 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 7일 이렇게요. 7일짜리는 그 세 가지만 외우고 있는 거다. 그 다음 이제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요. 관청끼리 그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것 다음 달 10일까지 지들끼리 관청끼리면 지체 없이고 근데 지들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요거 이제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죠. 그리고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모두 통보하는 거. 이제 요것도 국장에게 보고가 아니라 통보로 개정이 됐죠. 11월 16일에. 지들끼리잖아요. 근데 지체 없이가 아니라 5일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국장이 보고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국장 보고 아니라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5일장. 지체 없이가 아니라 올해도 나왔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그리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 신고관청이니까 10일 그렇게 하는 거죠. 신고관청이니까 10일. 관청끼리잖아요. 신고관청, 등록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청끼리인데 지체 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관청이니까 10일 이내.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고 10일 이내 등록관청 통보해라. 5일장. 신고관청이니까 10일 이내. 신고관청이니까 10일. 걔네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지들끼리인데도.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 밑에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건 뭐 나중에 보겠지만 개공 등의 의미가 개공, 임원 또는 사원, 소공, 중개보조원 싹 다. 개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싹 다 적용되면 개공 등 이렇게. 중개의뢰인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개공 등 그러면 개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만. 중개의뢰인은 빼고 그게 개공 등 이런 표현이다. 개공부터 중개보조원까지 적용된다는 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